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5-3강으로 십천간에서 무기, 경신, 임계 이 6가지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갑을병정 4가지를 봤고요. 오늘 무기, 경신, 임계를 보면서 십천간의 그 성질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무토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토도 이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천간을 공부하실 때 그 아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천간 무토면 무토, 기토면 기토, 이 천간 하나의 성질을 이제 파악했다고 해서 사주를 분석할 때 이 천간의 성질로 인해서 이 사주의 그 성격을 다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천간을 배우고 있지만 이제 곧 지지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주 이론을 배울 텐데 지금 이 사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무진일주잖아요. 그러면 이 일간에 있는 이 8개의 사주팔자 중에 이 무토 하나의 성질만 알았다고 해서 이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천간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지지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사주 이론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천간을 배우시면서 여러분들 사주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아는 사람들 사주에도 적용을 해보실 텐데 이게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분석한다는 것은요, 종합적인 거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았을 때, 그때 이제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지, 현재 천간의 성질 하나만 알았다고 해서 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그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천간의 성질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나는 무토인데, 이 무토의 성질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그, 천천히 공부를 하실 때, 나중에, 그, 웃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무토라는 것을 볼 때요, 이 자의 형상을 보면은, 글씨의 그 의미를 보면은, 만물을 무성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토라는 것이 이제 토기운이잖아요. 그럼 토기운은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이 무토라는 것은 그 산을 나타내기도 하고, 들판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이제 만물이 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물을 무성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성질을 이해할 때에는 우선 저희가 지난번에 그 배운 것처럼 이 오행생극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가운데.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 양에 해당되는 목과 화기운, 그 발산에 해당이 되는 목과 화기운이 있고 또 양쪽으로 그 수용에 해당되는 금과 수기운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중간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토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음양의 교집합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으니까 믿음과 신용이 있고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삼명통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무토라는 것은 노을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노을이라는 것은 그 해가 질 때 하늘에 이제 그 노을이 생기는 거니까 좀 쓸쓸한 느낌이 들죠. 쓸쓸하고 좀 외롭고 좀 무덤덤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무토라는 것은 막 그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물로 봤을 때에도 곰을 나타내요. 곰. 그러면은 이 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 좀 무뚝뚝한 사람, 그리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토끼 같은 마누라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하고는 못 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애교도 없고, 그리고 그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영리하지 못하면, 마누라가 곰 같다, 뭐,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좀 속내는 여리면서 나쁜 말로는 좀 교활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토라는 것이 그 성질을 보면은 좀 묵뚝뚝한데 좀 외고집도 있죠. 그래서 독선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표현을 갖다가 속 시원하게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 요지부동이라는 것이 그 외고집이라는 말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완고하고 고집이 센데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건드리면은 이제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 것이 이제 오장육부에서 그 소화기관이 위장을 나타내고, 그리고 허리라든가 겨드랑이라든가 뭐 피부, 근육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요, 1970년 8월 16일생인데, 제가 아주 저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무진일주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경상도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구미예요, 구미. 경북 구미고, 등치도 좀 좋고요. 등치도 좀 좋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그, 경상도 스타일, 뭐, 이러면서, 약간 무뚝뚝한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직업이 교도관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사람이 상당히 의리가 좋고, 그리고 속도 깊고, 그런데 고집은 말도 못하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일반적인 그런 대기업 같은 데 있잖아요. 일반적인 회사 생활 이런 거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기분 맞춰주고 막 좋은 말, 싫으면서도 좋은 말 하고 이런 것은 자기는 절대 못한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이니까 이 범죄자들을 이렇게 지키는 이런 교도관 생활이니까 자기가 하지, 일반적인 회사 생활 같은 경우는 아마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보면은 일단은 무진일주에 전형적인 무토를 갖고 있는 무진일주에 비견이 엄청 강하잖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나 됩니다. 이런 상태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일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무토의 성질을 보면서 우리가 천간을 딱 봤을 때, 무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 하고 이제 딱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일간 하나의 성질만 나타낼 뿐이지 이 사주 전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천간이라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이 전공 심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일주 하나하나 갖고요, 1시간씩 그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60갑자가 있으니까 일주가 6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60시간, 60주에 걸쳐 갖고 일주 하나하나 잡고 끝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씩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토라는 것은 자의 형상에서 무토 속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 내적 성숙함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무토도 토기운이니까 가운데에서, 이 목화토금수가 있으면 이 가운데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삼명통에서 보면 이 기토라는 것은 구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기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역마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밑에 지지에 인신사의 네 글자만 보고 아, 이 사람은 역마살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말을 했지만 앞으로는 일간이 기토일 경우에는 아, 이 사람이 역마가 좀 있구나, 강하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라고 했잖아요. 이 명리탐원을 이제 변형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기토를 오리로 표현을 했는데 그 팔방미인이고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토라는 것도요. 그 모든 천간이 마찬가지지만 그 기토라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 하나 갖고 이 사람은 좋을 거야. 이 사람은 나쁠 거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구성에 의해서 이게 좋은 성격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성격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토가 대체적으로 배려심도 많고요. 사람이 포근하죠. 그리고 그 평화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토라는 이 한자를 보면은요. 한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한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비슷하게 생긴 한자인데 이게 가운데가 이제 뱀사자고요. 뱀사자가 변해서 또 이 기자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게 뱀의 뱀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딱 터지면서 기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의 입이 열린 상태다. 그래서 뱀을 보면 이렇게 혓바닥이 두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데 일구이연을 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구이연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이 똑같은 말을 갖고 뭐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니까 그 사람이 좀 그 변덕이 심하다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좀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토의 성질을 보면은 이게 매일유자인데요. 이 기토를 갖다 끝에 잡고 쭉 늘리면은 일자로 쫙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신이라고 하는데 이 끈이라는 것은 이제 끈을 놓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니까 뭐 중학교 다닐 때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뭐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 나도 누구 때렸으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갖다가 그 평생 못 잊는 거죠. 그러니까 원한을 잊지 않고 계속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잊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원망하거나 비방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좀 사람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 사람한테 원한을 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하고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별 생각 없이 괴롭혔는데 그 사람은 그걸 이제 가슴에 그 각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이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배웠다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를 비방할 수가 있어요. 나쁜 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토의 그 일반적인 성질을 보면은 사람이 좋고 사람이 좋아요. 좋고 배려심 있고 포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동조를 잘 안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자기 고집이 세다, 주관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기토는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밴댕이 소갈머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속이 좁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토라는 것이 사람이 이제 변하면 막 배려심도 있고 포근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이게 또 나쁜 쪽으로 변하면 단점도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속이 좁은 사람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도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청간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사람의 뭐 성격이라든가 심리 상태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배려심도 있고 포근하고 그런데 자기가 뭐 어렸을 때라든가 뭐 그랬을 때 인생을 살면서 뭐 몇 번 당한 게 있다 그래요. 뭐 군대에 있을 때에도 막 고참한테 두들겨 맞았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에도 뭐 학교 깡패들한테 뭐 좀 나쁜 일을 당했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남자들 중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보면은 뭐 학교 다닐 때라든가 아니면 군생활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자기 괴롭히고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가 없죠. 다 한두 명씩은 있는데 지금 이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지금 나이가 47살인데 그때 일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때 그 사람을 갖다가 원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원한을 잊지 않는 마음이 상당히 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이라도 뭐 그 사람 만나면은 뭐 가만 못 있을 것 같다. 뭐 킬러라도 고용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2,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긴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역마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지지만 봤을 때에는 인신사에 네 글자가 없어요. 역마살이. 그리고 이 미토가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월지에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지지만 봤을 때도 역마의 기운이 비교적 뭐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일간이 기토라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뭐 어디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것을 이분은 또 특히 야행성이 강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보면은 막 집에 있질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하고 친했던 사람인데 집에 있질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성향이 아주 강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토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경금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금이라는 것은 열매를 나타내죠. 땅에서 자란 만물이 열매를 맺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고칠경자거든요. 이 고칠경자, 다시갱자 뭐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게 이제 변화된 것이 경금이다 그래갖고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체인지,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격이 직설적이고 단순하다. 그래서 생각이 많고 계산적인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요. 경금이니까 우리가 흔히 쇠금자잖아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직설적이고 단순하다. 그리고 생각이 많고 계산적인 사람을 싫어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화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의의없음이 있고 의리가 있고 뚝심이 있고 우직하고 고집이 강하다. 뭐 생각대로 밀고 나간다. 뭐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경금의 성질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이 목화토금수에서 이 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행에서만 봤을 땐 이 금이라는 것이 수용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좀 올드하면서 보수적이고 나의 기운을 발산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명통에서 봤을 때 이 경금은 달을 나타내요. 달.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건 있잖아요. 깜깜한데 요즘처럼 이렇게 근대화된 도시도 아니고
예전에 막 그 1000년,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시대, 삼국시대, 뭐 이럴 때에는 그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밤에 별하고 달밖에 없는데 밤에 뜬 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이라는 게 친근하면서 이게 딱 돋보이는 거죠. 딱 돋보이는 거니까 그 추진력 뭐 이런 것도 좀 뛰어나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금이 그 동물로는 매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돌적이고 목표 추진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매라는 것은 이 짐승 하늘에서 날다가 이렇게 목표물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리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 들어갔고 탁 채가죠. 그래서 목표 추진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쁜 쪽, 이 경금이 이제 그 나쁜 성향으로 바뀔 경우에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이 경우에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천간에 무와 있으면은 표독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천간에 무토하고 같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책에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음권 양권 이론으로 봤을 때에는 경금하고 이 무토하고 같이 있으면 구성이 좋다고 봐야죠. 좋다고 보는데 일단 성격적인 면에는 그런 이런 경우도 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금이라는 것이 그 코, 그리고 폐, 대장, 배꼽, 골수, 뼈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도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47세죠. 47세고 경진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겉으로 보기에는 곰인데요. 지금 토기운이 많잖아요. 토기운이 이렇게 많고 겉으로 보기에는 곰인데 그 사람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융통성이 좀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고집스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사주 구성은 이게 이제 그 다 양권으로 거의 다 돼 있으면서 괜찮은 것도 있는데 일단 토기운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중돼 있고요. 인성운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남편궁이 이렇게 진술중으로 깨지고 있다는 점. 이분이 지금 그 배우자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단점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이 경진일주가 그 여자가 갖고 있기에는 너무 그 남자 같은 사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람은 참 좋은데 그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점. 그리고 좀 그 의외로 좀 게으른 점도 많고 그 주의가 그렇게 뭐 깔끔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성운이 너무 강하고 토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 이분 사주에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신금을 보면은요. 새로운 환경으로 완전한 변화와 탄생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자이 영상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초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신금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자 중에 그 미인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자 중에 미인이 많다. 그러니까 이 쇠라는 것이 쇠, 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금기운이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정제된 금속,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제가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월지가 뭐가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금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신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미인이 많은 건 틀림없어요. 이것은 제가 그 사주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경우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적중률이 높은 이론이고요. 신금을 갖고 있는 여성이 미인이 많다.
그런데 의외로 그 이혼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도 이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여기 까칠한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까칠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뒤끝도 있습니다. 뒤끝도 있고, 이 남이 알아주길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 특히 여자분들을 봤을 때에는 자신이 미인이니까 그런 심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에게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도 갖고 많고, 이 자기한테 그 해코지를 했을 경우에, 원한이 생겼을 경우에는 복수심, 안갚음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경찰이나 검찰, 법과 관련된 계통 이런 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보면은요, 이게 그 말할 변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 할 때 사용되는 이런 변자인데, 여기서 이제 이 신자가 이 한자에서 파생이 됐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며 말을 요령껏 잘한다고 합니다. 이 신금의 성격이. 그리고 이 새 신자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움, 그러니까 변신, 변덕,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야무지고 당찬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신금은 폐, 기관지, 피부, 대장, 배탈, 불면 뭐 이런 것도 이제 신경성 질환 뭐 이런 것도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요, 이분은 저한테 그 상담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을미년이니까 34살인데 34살밖에 안 된 그 30대 초중반의 여성으로서는 그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그런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어머니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우여곡절이 많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그 일반적인 우리 어머니상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그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뭐 집안 형제들한테 이렇게 사기도 치고 막 그런 어머니였는데, 지금 이 어머니를 도저히 그 용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1, 2년 전에 희귀병에 걸려갖고 그 고민이 많으셨는데, 이게 지금 치료가 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미인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사일주가, 근데 그 사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요, 밑에 그 사화를 깔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이렇게 신사일주나 이렇게 천간지지의 구성이 잘 안 맞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특히 그 부모와의 관계,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그 우여곡절이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수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기운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의 이제 맨 끝에 있어갖고 다시 그 시작을 하는 목기운을 생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위한 임신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이 수기운이 맨 끝에 있죠. 그러면서 발산이 아니라 수용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보수적이면서 그 올드한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명통해에서 보면 이 수라는 것은 가을 이슬을 나타내요. 가을 이슬. 그러니까 이 가을 이슬이라는 거, 가을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은 좀 쓸쓸하면서 외롭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좀 서정적이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농사를 한다는 그런 실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가을에 내리는 비는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수가 그 명리탐원을 변형한 그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이 제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물찬 제비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수라는 것이 그 분위기가 좀 잘생기고 얼굴이 잘생기고 좀 세련되고 그런 사람들 이런 뭐 디자인 계통에서 뭐 일한다는 뭐 무슨 디자이너 뭐 이런 사람들처럼 좀 스타일리시한 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임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 물을 나타내니까 그 물의 깊이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숙고하고 좀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임수도 사람들이 좋은데 이게 이제 나쁘게 나타날 경우에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음흉한 그런 스타일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능글능글하면서 유연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그 나무처럼 이렇게 부러진다든가 꺾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섞이니까 상당히 유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큰 부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나 그 빌 게이츠도 다 임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임수라는 그 한자를 보면은요, 이 왕자하고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 왕자하고 흑토자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쭉 분 건데 이게 왕자를 닮았으나 왕이 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수가 조직사회에서 무슨 중책을 맡거나 거기서 아주 그 조직을 흔들 정도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다가도 그렇게 있다가 이제 조직을 딱 나와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는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듯이 왕자를 닮았으나 왕이 될 수는 없다. 뭐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장이라는 것이요 기와 연관이 있어갖고 신장이 나빠지면 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수 일간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귀라든가 신장, 방광, 자궁, 혈액계 질환 이런 쪽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분은요 지금 올해 이제 34살이죠. 을미년에 34살인데 이분이 이민일주예요. 이민일주고 이 정도면 사주의 구성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명문대를 이제 나오시고 그랬는데 수능 시험을 3번이나 봤습니다. 수능 시험을. 그리고 그 결혼해서까지도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독특한 이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그 직장 생활보다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 과외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과외를 하면서 또 명성을 얻으니까 과외 선생도 잘하면 돈을 잘 벌거든요. 웬만한 직장인들보다는 더 잘 법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에 이제 젖어갖고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 사주를 보면은요, 일단은 그 인성운이 강하잖아요. 이 신금 금기운이 3개나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로는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깊은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그 깊은 학문 탐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능 시험만 3번씩 이렇게 봤다는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수를 보면은요, 생명 탄생을 위한 상고의 시기, 생명의 원천으로 그 아래로 흐르는 수의 성질로 이해심, 배려, 온순, 깨끗, 뭐 이런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개수도 상당히 개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잘못 나타났을 경우에는 아나무인, 변덕, 이중성격, 그리고 실행력 결여되고 남 탓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를 봤을 때에는요, 이게 삼명통에서는 봄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비라는 것은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이죠. 그래서 생명의 자양분이 되고, 이게 이제 생명의 자양분이니까 그 생명을 잉태한다는 그런 뜻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요. 성정도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물로 표현하자면 이 박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박쥐라는 것은 밤에 이렇게 동굴에 천장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 동굴에서 여러 동물들과 이렇게 같이 그 깜깜한 데서 잘 살면서 이 대인관계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도 뛰어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건강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생리불순이라든가 그 유산, 낙태 등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장 이상으로 귀가 어두운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나 개수처럼 이렇게 그 수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 비뇨기 계통 이런 쪽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계유일주인데 이 일주를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계유일주 같은 경우는 자의 형상을 볼 때 이 유라는 것이 그 쇠를 나타내잖아요. 이 칼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개수가 이제 그 물을 나타내는데, 개유 자체가 이렇게 물을 담아둔다는, 이게 이 유금이 이렇게 그릇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복부 쪽에 그 칼을 대는 그런 수술 같은 것도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은 그 가정주부인데 그 20대 초반에는 좀 그 여러 가지로 그 방황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보면은요, 일단은 개수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수기운이 너무 강해요,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특히 그 비뇨기 계통, 이런 쪽에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3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한 10년, 20년, 뭐 46세 개미대운이나 56세 이모대운이나 이럴 때에도 천간에 수기운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의 질병을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비경겁제가 너무 강해갖고요. 비경겁제가 너무 강해갖고 그 20대 초반 이렇게 젊었을 때에는 그 일이 좀 안 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들, 그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 특히 20대 초중반 이럴 때 다른 사람들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앞으로 흘러가는 그런 운에 있어서는 그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수의 성질을 보면은 그 이해심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다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잘못 그 수기운이 기신으로 흐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좀 잘못 흐를 경우에는 좀 변덕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을 나타낼 경우도 있고, 실행력이 결여되고 또 남 탓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로 될 수도 있고, 특히 여성일 경우에는 그 유산이나 낙태 등 뭐 임신 곤란 이런 쪽으로도, 생리불순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 무기경신임계 오늘 6개의 천간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지를 공부를 해야죠. 이 지지는 그 1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개를 하나하나씩 다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간을 제가 그 2시간 만에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지는 더 자세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만 하는데도 그 한 달이 넘게 걸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지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기본 천간 지지하면서 뭐 천간 지지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육친이라든가 뭐 충과 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사주 이론을 하나하나 정복을 해나갈 때, 하나하나 이해를 할 때 나중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게 이제 사주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간을 하나 공부했다 그래서 이것 하나 갖고 모든 걸 다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